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건데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정찰코디 편 2부로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나누는 우리들 명칭 그대로 국내외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와 활동들을 알려냄으로써 우리 봉사를 장려하는. 그렇죠. 장려하는 그러기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물 거듭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네, 2부 이어가시죠. 네. 우선 김동춘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박향수님 그 이제 정서적 탈북자로서 처음 그 봉사를 가셨을 때 네. 처음 그 탈북자를 봤을 때 어떠셨는지. 인상.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체로 간 게 아니라 진짜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정말요. 정말 진짜 긴장하고 대단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쿵쾅쿵쾅 설렜나요? 아니면 두려웠나요? 둘 다? 설레면서 너무 둘 다? 긴장했어요. 저한테 또 제일교포라고 말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충분히 케어를 못 해준다고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이북에 살고 있는 사촌들도 이렇게 탈북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랑 동갑인 사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상가족 상봉처럼 되는 그러니까 건데. 이분들이 참 진짜 축하한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제가 담당하는 분들은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애를 업고 뭐 산 넘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막 눈물도 나고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잘 오셨다고 내가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해야지 온갖 그런 감정들이 섞으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없죠. 뭐 이분들이 무섭거나 뭐 일반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하나도 없고 이북에 대해서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축하하고 너무 그런 반가움 그리고 눈물 났고 그래서 또 연령대가 뭐 젊은 엄마끼리 비슷하고 화제도 되니까 만나자마자 저는 많이 친해지는 편이에요. 울지는 않으셨죠? 살짝 눈물이 났어요. 그때 뭐 집들이 행사할 때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잘 오셨다고 환영을. 근데 이분들은 안 우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순간 이분들의 인생에서는 잊혀지지 않을 그 딱 첫날에 그쵸.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그 사람 그 집에서 그쵸. 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제 인생에게도 되게 좋은 경험으로. 네. 그렇죠. 저희 아까 그 전시간. 일부에서 얘기하다가 말 다 못했는데 네. 아까 집에 관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관한 교육을 해줘야 된다. 꼭 짚고 가야 됩니다. 네, 저도. 그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탈북이 주민들께서 이제 처음에 오시면 임대 아파트나 이제 이런 그 주택을 이제 우선은 제공을 받으시죠. 네. 제공을 받으시는데 이제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평수 큰 거 야만치만 네. 이렇게 임대 주택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야 될 주택들은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 임대주택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조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네. 뭐 월 소득이 뭐 얼마 이상 돼서는 안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싱글인 경우에는 또 임대주택 배당도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이 뭐냐 그 지역에서 3년 이상 무주택자로 근무를 해야지만이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그래야지만이 그 임대주택을 그나마 이제 또 배당을 받는데 그것도 또 추첨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경쟁력도 또 예, 세요. 그래서 신청자가 쭉 지금 현재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섰죠, 줄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바로 그 주택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영구임대입니다. 네, 영구임대예요 또. 그래서 자기가 조건이 맞는 때까지는 영구적으로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런 조건의 아파트를 제공을 받으시는데 사실은 우리 그 이탈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그 주택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네. 저희가 이런 아파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그 오셔가지고 직장을 예를 들어서 좀 먼 곳으로 이렇게 네.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이제 먼저 탈북한 어떤 인척들이 사시는 지역으로 가 계신다던가 네네. 이럴 경우에 그냥 훌커덕 주소지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임대 아파트는 네. 내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네. 여기에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런 그 경솔한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주택 하나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되고 돈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쉽게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 특히 예,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집의 거주지를 이전을 하시더라도 저희랑 상의를 미리 좀 해보시고 좀 문의를 해주시고 미리 저희 그 우리 코디 네. 선생님들한테 네. 한번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옮겨가야 된다 하는 걸 미리 의논을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게 본래는 그 임대 아파트는 2년간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2년간 일단은 이분들은 여기 사시는 걸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살지 않고 내가 바로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요건이 돼줘야지만이 보증금을 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내가 나가면 보증금 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속이 복잡하고요. 또 그 LH 공사하고도 또 이게 또 서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분은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길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 요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선은 결혼을 해서 맞습니다. 내가 네. 뭐 이전을 할 집을 수밖에 합친다. 없다든가 또 아니면은 정말 직장이 너무 멀어서. 멀어서 네. 그것도 직장이 멀어도 3개월 이상 여기서 출퇴근을 한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데이터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건이라든가 이제 그런 요건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게 나가시게 되면 거주지를 이전하시게 되면 그 집을 포기하시는 걸로 포기한 알아요. 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셨다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미리 그 담당 코디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이런 사례가 참 꽤 많습니다. 제 동생 아이들이 이제 혈혈단신 내려와가지고 이제처럼 코디님들이 안 계신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들은 이제 유학을 간다고 미국을 이제 1, 2년 갔다 왔는데 집을 반납하고 가가지고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집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부에서 주다 보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그 남한 분들이 바라보는 집에 대한 그 시선과 그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집의 어떤 그런 시선들이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10년이 돼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건데,
예, 처음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남한 분들도 다 이렇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예, 그 그래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거를 모른다고 아까 얘기를 근데 이제 하셨잖아요. 그거를 하나원에서 네. 그 교육을 시켜서 보내드린대요. 예, 삽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그 생각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시니까. 안 남아있죠. 일단 나가고 나가야 돼요. 싶으니까. 나가고 싶으니까. 예. 하나원을 벗어나고 싶어서 교육 언제 끝나지? 그냥 시간만 보고 있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울여 듣는 분은 몇 분 맞아요.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원 교육을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겠네요. 이제 맞아. 열심히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요 근래 오는 분들은 많이 들을 거예요. 왜냐면 한류를 통해서 남한 사회를 어느 정도 접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확인차에서 많이 들을 텐데 저희 때는 저 역시도 잘 안 들었어요. 심지어 그 자동차 면허가 무료였어요. 시험 보는 게 모든 게. 그래서 거기서 합격만 하면 면허증 그냥 딸 수 있는 건데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었지. 나와서 야매를 했어요. 다시 이제 또 네. 돈 들여서. 네, 돈 들여서 했어요. 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또 집 관련해서는 제 아는 분은 네. 이게 누구랑 친구랑 합쳐서 네네네. 탈북민들끼리 합쳐서 살 테니까 이 집을 그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그거 안 되죠. 왜 그거 지멋대로입니다. 그거 들키면 뺏기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절대로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국가 소유기 때문에. 누군가는 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렇죠. 네. 탈북민들끼리 들은 이야기 위주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요즘은 많이들 그걸 알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요즘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관념 아까 잠시 얘기 나왔었지만 경제관념에 있어서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 사회에 몸이 이게 다 배어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이제처럼 경제 개념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뭐 보람되고 뿌듯할 때도 있지만 많죠. 네. 하지만 이렇게 힘들거나 아니면은 봉사를 하는데 섭섭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황당할 때. 네, 그런 에피소드들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억하면 거짓말이죠. 예컨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는 짐작이 갑니다. 근데 또 이거 들으시는 분이 상처받을까봐. 아니 그런 네. 거는 연하지 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떤 왜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도 이제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봉사자님들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서운할지 미처 생각 못하고 또 어떤 거는 오해 여지가 있는 게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탈북자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조심하겠죠. 네. 네, 얘기해 그렇죠. 주셔야 돼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시간 문제. 네.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시간. 네. 그 힘들게 잡았는데 뭐 당일 아침에 코리안 타임도 부족한 거죠? 안 된다고. 그거는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문제고 네. 심지어 저희한테 그런 거는 괜찮은데 힘들게 또 얻은 알바 자리나 뭐 네. 그 회사나 점포에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갈 때도 그렇게 시간을 철저히 관리 못 하시는 분 아니면 자기가 쉰다고 친구를 대신 뭐 알바로 당일 대타라고 하죠. 그냥 보내고, 아무 말 그냥 없이. 그 아무 죄책감 없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봤었고 그런 경우는 많이 힘들죠. 그 시간적인 문제. 예. 아마 우리 봉사자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아마 그 시간 문제일 시간 거예요. 문제.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그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북한에서 살아오셨던 하나의 어떤 그런 습성이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본인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관념이 아주 강하세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인 이게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또 이렇게 의심이 난다던가 아니면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같으면 시간 약속을 아주 쉽게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어디를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저는 이미 벌써 그 시간을 다 비워놓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비워놓은 건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정말 황당하죠. 막상 약속을 가려고 이제 나 지금 출발해 그러니까 오늘 안 되겠는데요? 이런다든가. 네. 이러면은 정말 다반사입니다. 황당해요. 네, 네, 정말 황당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뭐 기분 나쁘게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이제 또 이해가 가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서 그래서 이제 조곤조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조금은 약간은 몸에 좀 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보탠다면요. 북한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저도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일 세뇌 교육처럼 들었던 게 시간이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남한에서는 특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 즉 이제 약속이잖아요. 시간과 관련된 것들은 약속은 생명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 들어서 아주 시키는 건 또 잘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교육은 잘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북한에는 이거 시계 이것도 뇌물입니다. 뇌물.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시계를 좀 차고 다닌다면 이제 약혼 선물이라든가 이렇게 귀한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시계가 공공장소에 큰 거 하나 있지 않으면 기차 대합 실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큰 중요한 건물이라든가 그다음 집 안에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보조 MC 우리 장보경 씨와 제가 약속을 잡았다 가정을 하면 내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어느 지점에서 보는데 혹 늦을 수도 있어 하면 그렇게 알아요. 왜냐? 교통수단이 또 안 돼요. 걸어가는 시간이 있고 가다가 또 어떤 사고 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를 다 예상하고 우리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 오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구나로 알아달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을 때가 꽤 많습니다. 약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그러니까 이제처럼 습성 이런 어떤 몸에 배인 게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몸에 배어서 여기 와서도 아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이런 느낌이죠. 시간 딱 지켜야 되고 뭐 저기 몇 시에 딱 와야 돼. 그 사람은 시간을 다 비워도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죠. 아니 조금 좌우로 여유 두면 안 돼? 이런 게 강한 거예요. 그치,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해도 되지? 네, 만사태평인 거예요. 맞아. 왜냐면 그런 북한에서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네, 그다음 이제처럼 그 공장이나 농장 같은 데는 가서 지각하면 한번 비판받으면 끝 나는 거예요. 그 타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깊숙이 배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도 서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 예, 그렇죠. 그래서 개선해 가는 게 시간이 꽤 걸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탈북자들 모임 가질 때 오히려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안 오면 버리고 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모임 장소에 야 1시 반까지 모여서 출발할 거야. 그래서 안 오면 알아서 와 이래요. 그러면 1시 반에 왔는데 10명 오기로 했는데 8명 왔어요. 그럼 2명 버리고 가요. 가고 나머지 알아서 와라 하게 되면 나 안 갈래. 그럼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예, 아는 사람들끼리 맞아요. 그렇게 해요. 맞아. 그렇게 근데- 약속이 좀 되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니 안 오겠다 했으니까 안 온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저랑 그래도 오겠다 하면 와라. 일단 뭐 니 알아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북한 사람들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심지어.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조금씩 배우셔야 될 게 이제 그럼요. 시간이라는 게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그럼요. 사람과 사람의 신뢰거든요. 그럼요. 돈을 버는 것보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더 힘들어요. 네. 하지만 그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신뢰를 깨게 되고 또 우리 같은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게 상처도 받고 가끔 화도 나고 그럼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는 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주위에 보면 동생의 약속 한번 잡으면 저는 그래서 1시간 그러니까 1시에 만나기로 하면 12시에서 2시로 메모를 해놔요. 아이고야. 근데 그때도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오게 되면 따끔하게 한마디 하긴 하는데 너 이래가지고 정착을 어떻게 할 거냐. 너 이래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만나고 다니냐. 너 생각해봐라고 남한 분들은 이거 한 시간 만나고 또 다른 사람 1시간을 또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너 때문에 2시간 어떻게 하냐. 이러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막 이러는데. 예, 그 이런- 득과 실을 많이들 계산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득과 실, 뭐가 득이 되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사람들 뒤에서 뭐 받는 거 네, 네, 그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참 그런 그러니까 선입견들이 꽤 많습니다. 순수한 봉사 네. 활동, 봉사하는 마음이라는 거를 이해하실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그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이 일 하시면서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네. 이렇게 네, 해서 맞아요. 봉사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네. 자본주의는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뭔가 아니다. 떨어지는 게 있는 걸로. 무조건 네. 뭐 돈이 안 되면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 네. 사람들의 자본주의 인식이거든요. 그럴 때는 서운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또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감사를 그래요. 표시하시더라고요. 그건 서운하죠. 네, 이제 순수한 마음은 안 보고 늘 이렇게. 자, 하물며 이제 또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 첫 대면하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딱 시켜주고 아 이분이 앞으로 담당하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 처음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또 감시자를 하나 또 붙여줬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을 또 감시할 사람이 또 하나 붙여놨구나. 네, 북한 시스템이 그러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하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특히 그런 피해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담당 형사님들입니다. 네, 담당 형사님들은 이제 안전 이제 신변 안전을 위해서 붙여주는 경우가 많고 그 한 분이 참 여러 병을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담당 형사님하고는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이 오게 되면 피했어요. 왜냐면 아니 난 그냥 조용히 잘 살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감시하는 거 같았거든요. 네. 저희 담당하는 분들 안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연락을 이제 안 하죠. 이제 본인이 원하시지 않으면. 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인데 정말요. 그렇죠. 이제 그 마음을 열기까지 이제 그런 시스템 살다 보니까 이제 참 지금 그 담당 그 형사님들이 상당히 그 탈북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게 어떤 부분까지 직장 관계까지. 네. 직장 구해주려고. 맞아요. 이분들은 또 발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관내에 이게 뭐 직장 뭐 사람 구하는 데 없나 이러고 보고 다니시다가 또 정보 들으면 야 이거 이 친구한테 좀 가보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연락해주고 이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경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북에서는 어떤 하나의 무서운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 기피하는 존재죠.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절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날 이제 집들이를 할 때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당신들 감시하거나 이러려고 저기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앞으로 여기서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은 이런 또 뭐 좋지 않은 일을 당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라. 또 뭐 직장 같은 거 뭐 구하기 힘들면 또 연락을 해라.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그 이 탈북 이주민들 안에서도요 그 가정 폭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심각하죠. 가정 폭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알려드리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이해들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간혹 그래 설명해줘도 그래도 이제 해줘도 안 과연 돼. 그럴까? 그래서 경계심. 경계심. 왜냐면 네. 북한에서는 이제 군복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뭐 믿을 게 못 되니까 네, 그게 그쵸. 이제 또 지나친 경계심이 지나친 피해 의식으로 이어지는 그럼요. 경우도 그렇지. 있어요. 그 이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나를 무시하나? 나한테 바가지 좀 쏟나? 그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화요. 선생님 미용실에 가서 얼마가 나왔는데 제가 바가지 쓴 거 맞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정도 할 거예요. 막 그럴 경우도 있고 그 가스 검침하는데 뭐 얼마 아래층보다 몇천 원이 더 비쌌는데 전화를 해달라고 하실 경우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사람을 의심을 많이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살았는데 남한에 오니까 남한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의심이 막 가는 거죠. 그쵸.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경제관념도 그쵸. 이렇게
생기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리죠. 당연히 그렇죠. 네. 처음 왔을 때 그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좀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렇죠. 한 가지 있어요. 음.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분들 오시면 제일 먼저 이분들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휴대폰밖에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실 때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시자마자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제일 먼저 만들어드리는 게 휴대폰을 먼저 개통을 해드려요. 대부분 당일날에 하죠. 네, 당일날 하는데 이제 해야죠. 요즘은 그래도 하루 뒤에 이제 하기도 하고 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휴대폰의 요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아는 사람하고 얼마나 국제 전화를 많이 했는지 한 달 휴대폰 요금이 뭐 몇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 달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아가지고 휴대폰 요금을 다 내야 되는 그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휴대폰이 생기니까 이 휴대폰은 그냥 내가 전화하면은 막 전화 요금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걸 뭐 국제 전화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개념.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번 내가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제 절대 국제 전화 하지 마시라. 하더라도 그 왜 우리 네, 왜 있죠. 그 다른 그 저 통신 수단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007, 그런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통화를 하시면 어플도 훨씬 있고. 싸니까 그렇죠. 어플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알려드린 편이에요. 또 비간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쇼핑을 빨리 하고 싶으시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생기니까. 그렇죠. 예. 예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랑 두 번째 갔을 때 완전히 다른 분으로 변신, 뭐 염색도 하시고 그쵸. 여름이면 확 노출이 좀 네. 그런 것도 하고 짧은 치마도 싶으셨으니까. 입어보고 싶고. 그렇죠. 근데 가끔 상황에 안 맞을 정도로 노출이 네. 심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 알바 면접을 가는데 너무 비치는 옷, 좀 이제 상냥하게 너무 비쳤으니까 다른 거 입으시라. 이렇게?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상처 안 받게 말씀드릴 아이고야. 때도 있고 또 이제 아이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아이의 겨울 옷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알바 때문에 바쁘니까 친구한테 신용카드를 줬대요. 돈을 줬다나 아무튼 줘서 옷좀 사다 옷 좀 달라고. 사다 달라고. 근데 선생님 몇 개 안 샀는데 뭐 4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백화점에서 애기 옷 그 정가에 잘 안 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도 모르셔서 그냥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고 다 백화점에서 사는 줄 아는 거. 그리고 그렇지. 또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린이집에서 흐져 보이기도 또 싫어하시고 허영심도 좀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 예, 그뭐 아울렛도 고민이 많이 될것 그쵸, 같아요. 아울렛도 가르쳐드리고 인터넷 쇼핑도 가르쳐드리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또 뭐 카드 같은 걸 누구한테 안 맡기는 게 또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것들. 그렇죠. 정말 그 주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애라고 보시면 돼요. 막 긁었는데 막 긁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한에서는 그 한국말로 패션인데 이제 옷차림으로 이제 급수가 나뉘어져요. 부유하다, 중간층이다, 고급이다.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 좀 들어가면 이제 뭔가 추가적인 겨울 같은 때는 목도리에 그냥 솜으로 된 목도리인지 아니면 털로 된 목도리인지 이거에 따라 털에 집착하시죠. 예, 그래가지고 예. 엄청 집착을 할 거예요. 점파에도 털이 있어야 된다고. 털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점파에.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름 옷에는 레이스 그 무늬 예쁜 게 그쵸.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털 있는 옷들을 털 많이 좋아하세요. 갖고 계시네요. 공감들 하시네. 예, 공감들을 하시는군요. 네.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북한 사회에서는 급이었어요. 털 있는 게. 그게 털이 있으면 저 아줌마는 저 사람은 장사를 좀 하나 봐, 돈이 좀 있나 봐, 뭐 뭐야? 이런. 예. 뭐야 털?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급을 하기 때문에 오늘 자의 알았어. 사회적 위치라고 그쵸.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무의식 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여전히 예. 지금 남한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탈북자를 딱 한눈에 알아봐요.
저는. 몇 개월 됐는가도 알지 예, 않나요? 그러니까 예. 금방 왔다. 그리고 온 지 얼마 됐다. 대략 느낌이 와요. 일단은 골격이 일단 뚜렷해요. 이제 광대가 좀 많이 나왔고 포인트를 집으라면 그리고 옷차림. 옷차림은 그건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내 느낌으로 딱. 그래서 남한 출신의 분들이 이제 같은 또래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요. 그죠. 본인한테 정말 잘 어울리게 입는단 말이죠. 근데 누구 예뻐 보여요 내 눈에? 그럼 난 무조건 그걸 따라 입는 거예요. 탈북자들.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안 어울리게 입은 거 보면 고향 분들이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털에 많이 집착하고, 그쵸.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북한에서는 돈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게. 그리고 애들도 그래서 예쁘게 입히려고 하는데 예. 이제 어울리지 않게 입히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에티켓이라 그러나요? 예절 그런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정말 예쁘고 염색하고 젊은 네. 여자분이었어요. 네. 이제 카페에서 알바하고 싶다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새우튀김을 먹고 있었나? 새우튀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새우튀김 꼬리를 그냥 뱉었구나. 그냥 손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이 자세로 그냥 이렇게 뱉으면서 대화를 제가 뭔지 안다. 기본적인 그런 왜냐면 본인은 이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뱉어는 내야겠지 하니까 이러고 듣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있게 뱉으셔. 그럴 때 제가 이거를 많이 당황하셨겠다. 그래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지? 또 갑자기 기저귀를 보는 것 식당에서 같아요. 그 다른 손님이 계시는 곳에서 기저귀를 확 내려버렸어요. 애기.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그런 이제 기본적인 예절 같은 기본적인 거, 공중도덕 그런 거. 예. 애 기저귀 같은 경우는 북한에 기차를 타고 가면 흔히 보는 거예요. 특히 여름 같은 데 냄새는 나는데 바로 옆에서 애를 눕혀놓고 벗기고 기저귀를 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도. 그렇겠지. 네, 그때 그렇구나. 북한 상황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몸에 배서 아마 그렇죠. 네, 알려주셔야 돼, 그건 냉정하게. 냉정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부드럽게 그것도 되게 기술이 필요하죠. 탈북자면 그죠?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요즘은 그 뭐 어딜 가도 되게 이제 그 모유 수유실도 있고 네. 또 기저귀 그쵸. 갈아줘야 되는 거 네. 장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건 좀 알려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유수도 지금 바로 옆에서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네, 저 고향에 있을 때는. 아까 촬영 전에 이제 김동춘 선생님께서 자유와 그 방종, 무례함 그 차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좀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 북한에서 생활하시면서 이제 몸에 배었던 그것이 우리 남한 사회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무례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그 좀 눈에 거슬리는 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아까 이런 근데 공중 그렇죠. 그런 도덕.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하나 집어서 뭐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도 방법도 없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을 때만이 그걸 우리가 가르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에티켓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가르쳐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그분도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또 무안해하지 않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생활 에티켓을 조금 한번 그런 어떤 그 수시로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준다든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떠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 탈북자들 대부분 TV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TV에 우리 보게 되면 지붕 뚫고 하이킥 이런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시트콤 같은 네, 시트콤 그렇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시트콤인데 그런 거를 이제 탈북자 편으로 탈북자 남한 생활 이런 편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내용들로 다 다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남한 분들은 또 남한 분들대로 보는 게 있을 테고 탈북자들은 저게 왜 틀렸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일일이 붙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처럼 그런 데다 만약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어떤 이 관련된 부서에 있는 방송 분들은 관계자분들? 네, 이 요거를 듣고 그러면 왜냐면 탈북자들은 일단 TV를 빼놓지 않고 봅니다. 베나 TV에서 아마 그걸 한번 프로그램을 하나 그래도 만드시면 좋을 것 되겠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네. 거는. 화이팅! 지금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치. 한번 공유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네. 것들은 예능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들었다가 아 저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익숙해서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그걸 찝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처럼 근데 그거를 누구 일일이 붙어 다니면서 합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행동을 해도 저희가 아니면 또 일반 한국 사람들은 느껴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쟤 뭐야? 네. 그러면 거리를 그래서- 두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서 보면 남한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구나 그렇죠.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네, 근데 또 그분들한테 손해잖아요. 그런 매너를 모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 알바 같은 걸 저희가 많이 같이 찾아드리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대보험이 안 되시는 그냥 현금으로 지급되는 알바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찾아드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 식당이면 식당 사장님한테 뭐 항상 음료수를 들고 가요. 이제 좀 부모다. 봐달라고. 근데 많이 하소연을 저희한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사장님이? 사장님이나 아줌마들이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몇 달이 지나도 못 배운다. 뭐 일단은 뭐 메뉴를 못 외우고 또 웃지를 못하고 계산도 느리고 뭐 아무튼 그런 거를 저희한테 또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젊고 어린 아이도 있고 여기서 잘리면 너무 힘든다. 탈북자고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괜히 제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3개월만 좀 봐달라고. 3개월만 봐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자르시라 이렇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지금은 이제 잘하시고 이제 사랑도 받으시고 제가 말했어요. 이제 애교도 떨고 웃는다고 손해 보는 거 아니라고 손님 보면 사근사근하게 웃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환한 표정으로 주문 받고 그러면 누가 오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근데 그분은 다행히도 이제 조금씩 아셔가지고 지금은 사랑받고 계세요. 예. 그리고 뭐 월급 탔다고 막 전화도 주시고 뭐. 근데 그럴 때 어린애 같죠. 어린애 같고 너무 기뻐요. 네. 이제 이렇게 혼자 서서히 서 가시는구나. 네. 이때는 너무 뿌듯하죠. 근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네. 예. 그 보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대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사장님들이 혹시 보고 계시다면 요점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웃으면서 대하잖아요. 그러면 간신인 줄 알아요. 간신. 그러니까 나한테서 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저기 접근한 뭐 원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 심지어 그랬어요. 저는 이제 많이 웃으려고 했어가지고 너는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그래 이래요. 그러면 저도 상처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살살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일명 여우처럼 다가가게 되면 일단은 경계심을 팍 치고 그러기 때문에 웃지 않고 정색으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더 신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어서 여성들도 잘 안 웃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와서 갑자기 웃으라니까 이게 됩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웃으면서 하고 얘기를 좀 산량하게 하라고 하는데 한복도 사투리가 워낙에 셉니다. 그건 또 어떻게 또 산량에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제가 어려웠던 건 알아서 해라가 그렇게 당황했어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아마 사장님이 아무리 자세히 얘기했어도 본인의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배제한 상황에서 알려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아까 보셨죠? 일부에서도 봤겠지만 어린애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 안 주면 이제처럼 사장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어. 좀 당황하는 게 난 너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처럼 그래서 아마 기특할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나 월급 탔다고 뿌듯하시겠어요. 그땐 진짜 네. 어린 아이였던 친구가 그렇죠. 혼자 이제 100만 원 넘는 월급을 탔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뭐 좀 사주시고 빵도 그러면 너무 네. 기쁘죠 진짜. 예, 보람을 가장 느낄 때죠 그때는. 저도 이제는 새로 들어오는 이모님들 자기가 가르친대요. 오. 한국 아줌마들. 웬일? 그랬어.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포기하고 그렇죠.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모두가 그렇게 되시면 참 좋겠지만. 그럼요. 예,
근데 정말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 한국 사람도 이렇게 어디 다른 나라, 저는 이제 이모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거든요. 근데 그 처음 이렇게 다른 나라에 딱 뚝 떨어지면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진짜 탈북자 분들도 진짜 말만 한국말만 통했지 정말로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들었어요. 이렇게 정말로 그냥 이민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반면에 탈북자분들도 음. 더 적극적으로 그럼요.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게 되는 거 제일 아닌가. 중요해요. 왜냐면 남한 분들은 이제처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남한 분들뿐만 아니라 탈북자 자체가 난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그 공손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말을 못하고. 예,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품으면서 이제 못하면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 네, 저는 탈북자들이 적극 더 이런 부분들을 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 혹시 지금도 정착을 위해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탈북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로서. 그 이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한번 얘기를 했었나요? 그 시간 관계. 네. 네. 근데 그 시간 관계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대인하고의 그 약속 관계죠. 그 약속 관계 정말 이 부분, 중요하죠. 예, 이 약속 관계를 아까도 길게 얘기가 나왔지만, 예,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게 신용 사회고 또 상대방의 약속을 존중해 줘야 되고 그것도 그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하나의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게 그 내가 그냥 싫어서 싫다고 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약속을 파기를 했을 때 나는 그냥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나하고 약속한 그 상대방은 굉장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나 상처를 받는다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장 관계까지도 그런 신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직장 관계에서는 좀 그런 신의 관계가 에서 좀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일지라도 이분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직장을 그만둘 때는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날 때도 서로 좋게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제가 힘든 게 얼마 전에도 어느 한 분이 그날 그분도 사실은 그 약속을 어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손님이 오셨어요. 탈북 이주민한테.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술을 한숨 배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냥 거기에 술을 잘 못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이제 이게 술에 너무 그냥 취해가지고 그날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매번 이제 이분을 위해서 태우러 오신 거예요. 아이고. 태우러 오셨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지. 오지도 않지. 이러니까 사장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화나죠. 네, 예. 더군다나 갑자기 이제 이분이 오늘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갑자기 펑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그때 그 시간에 오서 또 구할 수도 없고. 당일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직접 이제 막 대신 일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자세히 잘 얘기를 하고 그건 그렇게 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됐더라도 내가 불가피하게 됐더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그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더라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이분은 일방적으로 내가 싫어서 그만둔 건데 내가 뭐 가서 사과까지 해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정말 마땅히 지불해야 될 임금도
막 주기 싫은 생각이 막 드시고 그럼요. 이랬던 거죠. 네.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잘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 사과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임금도 정상적으로 다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거의 무례함이 네. 자유함이라고 맞아요. 오해하시는 그러니까 그렇죠. 경우가 네,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 박 선생님 말씀대로 자유와 무례를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박 선생님도 그럼 이참에 한마디 네, 더 그렇죠. 해주시죠. 저도 네. 되게 비슷한 상황인데 네. 이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네. 그분 집 앞에까지 아이를 좀 다른 원생보다 빠른 시간에 픽업을 해달라고 네. 그럼 이제 개인 차량으로 원장 선생님이 이제 픽업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분은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쳐다보고 이분의 차가 도착하면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원장 선생님이 항상 기다리는 입장인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원장 선생님은 사실은 조금 미리 내려와서 기다리시기를 그럼요. 바라시는데 얼마나 그거를 좋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일부러 시간을 빼서 해주시니까 조금 춥더라도 5분 전에 내려가서 기다리는 그럼요. 게 예절이다. 예의죠. 이제 지금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시간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 그리고 그렇죠. 신뢰를 쌓는 길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겠고 또 내가 받을 게 없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더라도 먼저 줘보시라고 먼저 뭔가를 드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게 또 나한테 들어와요. 예, 또 북한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그럼요.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보람일 수도 있고 뭐 뭔가 들어오는 것도 꼭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럼요.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지금 나왔던 얘기들 중에 집하고 그다음 대학교 8학기 지원 등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어디 가서 받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고향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점 좀 깊이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탈북 선배로서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한마디 더 보탠다면 연락을 이제 내가 오늘 잘못을 했어. 그러면 연락이 오면 받아야 됩니다. 받고 자초지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한 며칠 후에 그때 가서 뭐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버릇이라는 거, 네, 그것도 짚고 가고 싶습니다, 선배로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그 탈북 이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제일 그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건강 문제죠. 네, 고생들을 많이 네, 해서.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제일 이제 저기 한 게 이제 의료기관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려워하시죠. 네, 의료기관 가까운 병원이라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실제로 보면 그 타양에서 제일 몸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을 혼자서 꿍꿍거리실 일이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데도 그냥 혼자서 꿍꿍거리시면서 더 병을 키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대충 이분 건강이 어떻다 하는 정보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분들 나올 때 그 정보를 저희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몸이 괴롭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하시락도 이렇게 자기 담당 코디 선생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실 때 너무 숨기지 마시고 솔직히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내가 어디 병원을 좀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네. 몸도 마음도 네. 그렇고. 건강해야 또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하고 다는. 네. 건강이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훌 지나가는데 네.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겠습니다. 하세요. 그 이제 어려운 점들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했지만 보람된 얘기는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람을 느꼈다. 부회에서도 얘기했고. 그쵸? 네. 네. 바람이야 뭐 많죠. 그러면 또 하나 그 보람을 느낄 때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통일부 장관상을 받으셨다고. 장관상. 네, 요거는 짚고 그래요. 가야죠. 네, 저- 아니 받으셔야지. 그거는 네. 저는 쉽지 전혀 않을 텐데. 생각지도 않았었고요. 예. 뭐 바라고 하시진 않았겠죠. 아니 생각 자체도 뭐 저는 염두에 없었고 그럼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 제가 이제 이 지금 고양시 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센터 같이 돼버려 가지고요. 저희 그 늘품 모임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조금 활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거 탈북이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정보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봉사자님들한테 이렇게 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했어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 신규 봉사자들 오시면은 또 뭐 같이 또 동반해드려야 되고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이 하나센터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맙죠. 뭐 해서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저도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기쁘신가 봐요. 아니 뭐가 이렇게 올라와서 봤더니 네. 그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거 받으신 거죠? 아니 그냥 통일부 장관상. 통일부 장관님 표창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제가 받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진짜 우리 봉사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대표로 그래서, 받으신 네, 거죠? 제가 그냥 네. 대표로 받았다 생각하시고.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러면 이제 탈북자들한테는 이제 봉사자로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간략하게 했고 남한 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뭐 작은 일이라도 뭐 크게 봉사가 아니더라도 네. 따뜻한 마음으로 탈북자분들을 바라보시면 좋겠고 네. 뭐 동네에 있으면 말이라도 걸어주거나 뭐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는 충분히 네.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해요. 그게 이제 정말 그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길이거든요. 동네에 그렇게 아는 친구가 생기는 거, 네. 친구가 잘 안 생겨요. 6개월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네. 이제 탈북민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한국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아줌마라면 엄마 친구도 몇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잘 못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가가지 않으면 그분들이 먼저 다가오시지 못하죠. 네. 우리가 마음을 어렵죠. 열어야 음. 그분들이 다가오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봉사자님들 좀 많이 좀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 탈북 이주민들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처럼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지금 이 우리 코디 편을 보고 아마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봉사에 참여하려면 아까 그 각 그 부서에 신청하는 것과 연락 드리는 거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쵸? 그 민족화해센터 아니 이제 그 하나센터 네. 각 지역에 각 지역의 하나센터 쪽에다 연락을 하시면 네. 그 하나센터에서 아마 또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연계가 또 될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서로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우리도 박항준 선생님 저 몰랐었어요. 네. 몰랐다가 하나센터에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우리가 서로 알게 돼요. 네. 봉사를 한두 달에 한 번 또 네. 교류회도 있어요. 오, 봉사자들끼리. 네. 좋습니다. 네, 정보 교환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민족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도 해주시고. 예, 그거는 네. 저희가 이제 본래 가톨릭 이거 재단 안에 네. 이제 민족 화해 위원회가 있어요. 네. 이제 본래 예전부터 저희 그 가톨릭은 본래 그 주교님들이 제일 그 위잖아요. 근데 각 대한민국 같으면은 각 교구가 네. 여러 교구가 있는데 거기 주교회의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교류 또 그다음에 민족에 대한 어떤 화해 서로 일치 또 어떤 평화적인 또 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어떤 지원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서로 논의하고 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그 민족화해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저도 이제 이렇게 코디 이것도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민족화해위원회에서 또 그런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남북관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념적인 부분으로 서로 갈라져 있지 말고 하나의 어떤 민족 간의 어떤 하나의 그냥 교류 그다음에 평화적인 어떤 화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남북이 좀 일치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념적인 게 다 떠나서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단체입니다. 단체가 민족 네. 화해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자 출연 소감 들어봐야겠죠. 네. 출연 소감을 네, 2시간 동안 빼놓으실 말씀하셨는데. 네. 정착 코디를 하다가 이거를 뭐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뭐 네.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하면서 힘든 일도 오늘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고생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뭐 제가 드림으로서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치지 않게 제가 조절을 하면서 라이프워크로 아마 이제 탈북민이 존재하는 한 저는 조금씩 가늘게 길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네. 오늘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준수 저도 선생님. 저도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다리에 힘이 풀리기 전까지는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봉사할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탈북 이주민들께서는 하여튼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꼭 쌀쌀 맞은 사람들만이 없고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맞아요. 거 이해하시고 네. 같이 우리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의 우군이죠. 네, 보조 MC로 오늘 첫 회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일단 첫 해 정착 코디 표현을 하게 돼서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너무 또 저희 이 베나 TV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탈북자 관련 또 통일 관련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직접 행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네. 저는 오늘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네,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인권, 그러니까 좀 큰 테두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다가 진짜 그야말로 이제 지난 직접 10년, 행동하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자분들이 그때 당시 나를 도왔던 분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겪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나는 우리들 정착 코디 편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쭉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고 이제 봉사활동 참여를 원하신다면 또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베나TV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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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